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재은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와 그리고 글로벌 증시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관련돼서 지난주는 지난주고 이번 주를 좀 집중해서 살펴보자면 CPI 지표 발표 그리고 연준 의사들의 발표 내용들이 쭉 중요하게 좀 내용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돼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그 흐름에 따른 종목별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오늘도 장중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돼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0.98% 정도 상승하면서 2,312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65% 정도 상승하면서 693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4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하는데요. 이성웅 차장, 이청원 FA 사연관 차장, 마지막으로 유영아 과장과 함께 실시간 종목별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인 시작 전에 저희가 장 전에 준비를 해놓은 사항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슈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2023년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양대 지수도 전주 대비 오르면서 상승 곡선 그려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경제 침체 우려 속에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실적 발표와 정부의 산업정책 발표 그리고 주요 그룹사의 신년 성장 계획에 따라서 이 개별 종목 차별화 장세가 예상된다는 의견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12월 미국과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여러 경제 지표들도 발표될 예정이라서 저희 방송과 함께 시장 흐름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지난주 뉴욕 증시는 12월의 고용 상황을 주목했습니다. 전장에서 공개된 12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고용 시장의 둔화를 가져왔다는 내용이 내포되고 있었죠. 이런 소식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꽁꽁 얼어붙었던 시장이 점차 풀릴 수 있다는 가능성 대두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우리 시장 양대 지수도 상승 흐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코스닥은 0.66% 가까이 상승하면서 기분 좋은 상승 곡선 그려내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시장 속에서 오늘도 공략해봐야 할 특징주들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장에서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던 종목들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카이노스 매드입니다. 카이노스 매드가 개발한 에이즈 치료제인 이 KM023이 단일 복합정으로도 중국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죠. 중국의 에이즈 치료제 시장 점유율 40%를 목표로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는데 지난주 상한가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상승 곡선 그려내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4.84% 오르면서 6,06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CES 2023에서 삼성전자의 행보를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지난주 5일부터 어제인 8일까지 이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 2023이 개최됐죠.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공개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하면서 관련주들의 흐름 주목해 보셔야겠다고 지난주 방송에서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코맥스가 삼성전자와 IoT 클라우드 플랫폼을 연동시켜 사용하는 월패드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앱 또 모바일 빅스비를 통해서 상호 간에 모니터링하고 또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한 바 있는 기업으로 전장에서 상한가까지 주가를 키웠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강한 상승 흐름 예측되면서 거의 15% 가까이 뛰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빨간불 켜내면서 4,52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삼진도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의 스마트징스 관련 부품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어제장에서는 2.64%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상승 흐름 예측되면서 전장에 이어서 2% 넘는 상승 흐름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34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CS 2023에서는 삼성전자가 연내 로봇을 출시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사업을 키우겠다는 건데요.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해 안에 EXI라는 1이라는 이름의 시니어에 특화된 보조기구 로봇을 출시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 함께 주목해 보셔야겠는데요. 최근 4거래 연속의 상승세를 자랑하면서 지난주에만 주가를 16,000원 가까이 키운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협동 로봇 전문 코스닥 상장사인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590억 원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최근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장 3%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오늘도 기분 좋은 상승 곡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1,500원 오르면서 49,7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5만 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큰 폭으로 주가가 빠졌던 종목들도 있었죠. 오스템 임플란트가 주주 집단 소송과 중국에서의 리콜 명령 소식이 들려오자 연달아 연이은 악재 속에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전장에서는 4% 넘게 주가가 빠지면서 12만 원 선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강보합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12만 6,6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목해보시면 좋을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죠.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50여 개국 1,500개의 제약 바이오 기업이 참석하는 가운데 올해는 특히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이 대면 행사로 진행이 되고요. 글로벌 매출 탑 20개의 제약 기업 중 18곳이 발표를 진행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도 3개의 기업이 이 발표 기업으로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주목해 보시죠.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장 3.6% 가까이 상승하면서 83만 7천 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빨간불 켜내고 상승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D 바이오 센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역시나 상승 흐름 보합권이 예측되고 있네요. 오늘장 3만 6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보합권 출발이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데다 마땅한 이 치료제도 없어서 미지의 영역으로 불렸던 알츠하이머의 신약이 등장했습니다. 일본 에자이와와 미국 바이오젠이 함께 개발한 이 레카네맙이 FDA가 허가한 두 번째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된 건데요. 특히 이 첫 허가 제품이 약효와 승인 전차 속에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사실상 최초로 널리 쓰일 수 있다는 치매 치료제가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주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피플바이오입니다. 전장에서 15.65% 상승했는데요. 오늘장 강보합 출발 예고되면서 17,1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디프롬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장에서는 10.62% 상승했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강한 흐름 예측되고 있습니다. 빨간불 켜고 2.8% 상승한 1,28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드릴 특징주입니다. 엔젠 바이오인데요. 전장에서는 6.54% 상승했습니다. 오늘장에서 역시나 주가를 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 가까이 상승하면서 1,3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역시나 기분 좋은 상승 흐름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자세한 흐름과 예상 체결가도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장에서 코스피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지만 600개가 넘는 종목이 주가를 키운 바 있는데요.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하는 모습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5%에 가까운 오름세를 자랑한 가운데 이 최근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반도체 투톱도 좋은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주요 기술주와 여행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67%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뛰어 올랐는데요. 오늘장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 삼성 형제들이 1%대의 상승 흐름 예측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2%, SK 하이닉스는 2.29% 상승하면서 8만 5천 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볼까요? 지난주에는 6위부터 8위 종목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반면 이 네이버와 카카오,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성장주들은 전장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약보합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 전환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장 코스피 6위부터 10위 종목도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상승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강보합, 그리고 삼성, SDI와 현대차가 1%대 상승 흐름, 네이버와 카카오는 특히나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장주들이 오늘 강한 흐름 예상되면서 카카오 같은 경우 3.15% 상승한 59,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오늘장 6만 원 선을 탈환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장에서 코스닥은 1,100개가 넘는 종목이 주가를 키운 바 있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카카오 게임즈만이 1.5% 넘게 내려앉았고 이 밖에 모든 종목에는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상승장이 연출됐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2% 넘게 주가를 키우면서 9만 5천 원 선을 탈환한 바 있고요. 또 특히나 HLB가 자사가 개발한 간암 치료제 리보세나립이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했다면서 시장 진출을 확보하자 이 11% 넘게 상승하면서 강세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에코프로비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카카오게임즈와 HLB는 1%대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고요. LNF가 특히나 강한 흐름 예측되면서 2.23% 상승한 18만 3천 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월 9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뉴욕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새해 첫 주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던 국내 증시. 이번 주에도 과연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한 경제 지표들도 나올 예정이고요. 연준 인사들의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어떤 이야기의 시장이 또 움직임을 보일지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흐름만 보면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관련돼서도 상승세를 이어가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연속적인 흐름이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장 상황 도움 말씀 주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우 차장님과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상승 출발을 하는 증시인데요. 관련돼서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도 궁금하고 일단 월요일장 어떤 포인트로 저희 시장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지금 현재 그 시장이 봤을 때는 가장 지난주에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의 투매가 시장을 계속 짓눌렸던 상황이었는데, 우선 지금 약간의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배당락 전의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오늘 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1% 이상의 상승 출발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장중에 일부 매물 소화 과정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폭을 반납할 가능성은 수급적인 면 그리고 미국 증시가 급등한 점을 본다고 한다면 크게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이제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대부분의 업종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상승폭이 제일 큰 그 업종이 이제 서비스업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가 2.79%, 네이버가 2.43%, 미래ING가 2.13%, 카카오가 2.1%. 한마디로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연착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장주들의 상승세가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 대표적인 기업이겠죠. 상승세가 이제 오늘 좀 크게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은 약간 3,300억 이상, 작년 대비 4%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3,300억 이상이면은, 예상 그전에 우려했던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네이버가 이제 미국의 포시마크 지분 100%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고 공시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시마크가 보유한 현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네이버에 대한 이런 인수에 대한 부분 좀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가 1.79%,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1.7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전기전자 IT 업종도 괜찮습니다. 오늘 LG전자가 2.87%로 강한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LG전자 주가도 참 안 좋았었죠. 하지만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
어떤 이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좀 시장에서 좀 우려감을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LG전자, 또 그렇고 삼성전자도 실적에 대한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은 주가에 좀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됐던 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LG전자의 물론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은 배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 단기적인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S증권이 2.86%, 경인전자가 2.86%, 삼성전기가 2.7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업종도 괜찮습니다. 대한유화가 3.64%, 한국화장품 제조 3.5%, 아모레퍼시픽이 3.27%. 오늘 화장품 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좀 오늘 나타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화장품 CES도 이번에 그렇고 화장품 여러 가지 이 IT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업부 화장품 또 이제 리오프닝 관련 그런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화장품 업종의 상승도 이런 부분 영향은 분명히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LG생활건강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최악의 국면을 통과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화장품 부분의 실적은 좀 훼손되긴 했지만 이제 LG생활건강이 좀 아모레퍼시픽과 틀리죠. 아모레퍼시픽은 약간의 화장품이 좀 치우쳐 있다면 LG생활건강은 화장품 또 생활용품, 음료 같은 이 필수재 부분까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업종을 한번 좀 본다면 코스닥 업종도 대부분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섬유의료 업종이 제일 오늘 좀 상승폭이 제일 큽니다. 지금 현재 웰크론 4.24%, KM이 2.95%, STU가 2.48%, 그리고 CN투수의 CN투수가 2.3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오늘 장 초반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MDS 테크 같은 경우가 우상증자 있었죠. 그러면서 이 권리락까지 하면서 4거래일 만에 크게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MD스테크 아바타 관련주 하면서 많이 부각도 됐던 상황에서 이런 좀 호재가 겹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다음 모아데이터가 6.57%, 셀바스 AI가 6.14%, 디어유가 5.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기계장비 업종도 괜찮습니다. 러셀이 8.21%, 유네코가 7.9%,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43%, 넥스턴바이오가 6.36%, 펜트론이 5.36%, 아스플로가 4.65%, 유준 로봇이 4.4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인터넷 기업도 장 초반에 좋네요. 줌인터넷, 정부 정책도 있죠. 지금 14.22%의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더 ENM이 5.38%, 그리고 카페이사가 2.96%, 가비아가 1.42%, 커넥트 웨이브가 0.9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IT 소프트웨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이 MD스테크 줌인터넷 좋고요. 반도체 한번 중소기업도 볼까요? 지금 다물 멀티미디어가 4.7%, 크로바이텍이 4.65%, AD 테크놀로지가 4.28%, TSE가 3.57%, 인터플렉스가 3.2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 출발합니다. 오히려 지금 하락 출발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하락 출발하는 기업들도 0.5% 이상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이 없네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금융업종이 오늘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하락폭은 크진 않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1.69%, LG엔솔 1.24%, SK하이닉스가 1.68% 상승세 보여지면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폭을 좀 계속 키워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스 0.62%, LG화학이 0.34%, 서두에 말씀드렸던 네이버가 3.24%, 카카오가 2.2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 봤을 때 상승폭이 가장 큰 기업이 바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5.59%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을 봤을 때도
하락 출발하는 경향이 많이 없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이런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 본다고 한다면 에코프로비엠 1.06%, 세트론엑스가 0.87%, LNF가 1.6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오늘 카카오그룹도 좋네요. 카카오게임즈가 지금 3.52% 상승세 보여주면서 상승폭을 나와주고 있는데, 이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도 증권사에서 6만 5천 원까지도 매수 의견 좀 제시하고 있죠. 이 모바일 RPG 게임이죠. 이 에버소울에 대한 호조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북미나 어떤 동남아 쪽에서의 글로벌 지역에서 추가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카카오게임즈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을 봤을 때, 상승폭이 대주전자재 3.4%, 그리고 SM이 3.38% 상승세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수 같은 경우는 1%대를 넘는 상승폭 계속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초반 흐름 보이고 있네요.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우 차장님과 개장 상황 짚어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 이청원 FA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FA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고 계시는데 네. 지난주에도 시장 긍정적인 흐름을 좀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얘기해 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오늘 월요일장도 상승 출발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아나운서님 기억력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그런 이야기만 들을 것 같아요. 시장을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 이유는 시장이 지난 한 해 계속해서 밀렸습니다. 계속해서 밀리지 않아요. 어느 시점에서는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 1분기 그리고 사업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일정 부분 반등한 흐름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리 봅니다.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감소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한편으로 시장이 조금 더 빠지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증시 같은 흐름도 매우 좋았고 오늘 원달러 환율도 지금 이렇게까지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주식시장에 일정 부분 자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쉬운 것은 장 초반에 1% 수준의 갭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크게 들어오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아마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시장이 꽤나 괜찮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약간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시장이 악재로 작용할 만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변수가 어찌 보면 가장 큰데 지난 한 해 우리가 여기에 계속해서 흔히 표현하기로 당했습니다. 일정 부분 내성이 충분히 생길 수 있을 만한 시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올해 시장만큼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환율도 한 번 정도는 눈여겨보세요. 환율이 오늘 15원 정도 하락을 합니다만 지난 11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1,440원 정도까지 올라갔던 원달러 환율이 무언가 모르게 그 가격대를 돌파하지는 못하고 결국에는 밀립니다. 불과 8거래일 정도 만에 원달러 환율이 120원 정도 떨어집니다. 거의 8%, 9% 정도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2010년 이후로 이렇게 단기간에 환율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무언가 큰 변화가 있을 만한 변곡점이었다. 그리고 그 변곡점이 되었던 시점에서 아쉽게 선물 쪽은 아니지만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당시에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덕분에 시장은 당시 조금씩 반등을 했던 흐름을 보였고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 아쉽게도 시장이 많이 밀리긴 했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박스코드 유지하면서 바닥을 다져나가는 시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건 1분기 사업 보고서가 완료가 되는 3월 30일 정도까지. 즉 그때까지는 시장이 일정 부분 횡보세를 보이거나 큰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지만 사업 보고서가 나오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느 정도 희석화되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변수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봐요. 길면은 내년 정도 저는 이번에 내재되어 있던 이런 리스크가 모두 사라지게 되면은 코스피는 결국에는 사상 최고치를 분명히 다시 경신할 거라고 봅니다.
3,300포인트 못 넘어갈 이유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니까 시장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비용의 측면에서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요. 반면 매출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경영 환경이 소폭 안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지만 올해는 조금 더 다르지 않을까. 삼성전자 자체에서 무언가 다른 경영 전략을 내어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2차 전지라고 할 수 있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다 좋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또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 지금 현재 상황도 안정화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970억 원어치 지금 현재 순매수 기조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위권 그 이상도 모두 상승세를 좀 유지해 주고 있는 긍정적인 기분 좋은 월요일 장입니다. 자, 이런 장 속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뽑아주신 종목이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저는 초보 투자자이기도 하면서 이 시장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오르면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네, 어떤 종목을 오늘은 또 봐야 될까요? 저는 어쨌거나 올해 시장이 좋을 거면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은 실적.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고회사 그중에서도 삼성그룹의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제일기획이라는 종목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광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이 하나 정도는 다 끼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제일기획을 끼고 있고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노션이라고 하는 기업, 또 두산 같은 경우도 다른 기업들이 있고 오리콤 이런 기업들이 모두 다 광고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광고 대행사 혹은 광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광고주가 있어야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공중파라든지 기타 케이블 같은 경우에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고 대행사와 이 방송사 사이에 미디어 랩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초입니다. 연초면은 기본적으로 각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광고 마케팅을 이용해 자신들의 기업 가치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한 전략을 필연적으로 내어놓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이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많이 줄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럴 거예요. 영업이익은 많이 줄었고 그러면 비용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판관비가 분명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지난해 4분기에 마케팅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만한 특정 이벤트 예를 들면 스포츠 행사 그런 게 있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나운서님 지난 4분기에 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만한 그런 스포츠 대회 같은 거 하나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바로 기억나는 게 있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예. 월드컵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네.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런데 월드컵이 우리가 뭐 WBC라든지 일반 올림픽보다 월등히 광고 효과가 더 커요. 특히 우리나라 경기 있을 게임이 들어가기 전과 네. 후 삼성전자의 마케팅 광고는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LG전자가 나와요. 필연적으로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특수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 3분기까지 재고 자산이 무려 30%가 늘어납니다.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재고 자산 평가 손실로 남게 되는데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죠. 2012년에도 마케팅 비용이 당시에 평균적으로 1조 정도가 나가다가 영업이익의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2조 넘게 베팅을 합니다. 그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보이는 이 재고 자산을 계속해서 안고 가지 않을 것이고 연초에도 아마 과감하게 마케팅 비용을 상당 부분 집행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광고 시장이 조금씩 변합니다. 우리가 KBS라든지 뭐 MBC라든지 이런 공중파에 대한 광고 상당히 많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OTT 플랫폼이라든지 기타 유튜브, 넷플릭스 상당히 많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광고를 조금 더 집행을 하게 되고요. 2018년부터 딱 꺾였어요. 케이블과 종편, 이 OTT 이쪽에서의 마케팅 비용이 공중파에 비해서 월등히 더 많아집니다. 아마 이 격차는
더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마케팅 비용이 조금 더 든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로 인해서 제2기획과 같은 기업들은 수익이 더 날 거라고 봅니다. 실적도 마찬가지로 좋아졌어요. 지난해 누적 기준이긴 하지만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은 3조로 넘었고요. 영업이익 또한 2,400억 원 수준을 기록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 정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주가는 현재 이러한 실적 개선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장이 조금씩 살아날 것이고 이렇게 실적이 받쳐준다면 우리가 제2기획과 같은 기업을 꽤나 저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기관,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저는 분명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2기획 지금 최근 1개월 동안 딱 하루 12월 26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모든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언가 모르게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주가가 최대한 이렇게 밀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에 참여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봐요. 시장이 꽤나 나아지게 되면은 결국 지금 보이는 22,000원대 여기보다는 월등히 올라가 있을 겁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수 가격은 그냥 현재 가격에 편안하게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1차적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우선은 25,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삼고 그게 넘어간다면 대략 3만 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본 종목 실적과 더불어서 이 제1기획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가 공략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하고요. 22,250원 정도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다음 첫 번째 목표가로는 25,000원 정도로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 이청원 FA와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화상으로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 장입니다. 상승세를 좀 유지해주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저희가 상승하는데도 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어떤 포인트로 오늘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양지수 전부 다 똑같이 낮춰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5%, 코스닥이 1.6%, 둘 다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두 개의 수급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좀 다른 것들이 느껴집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1,120억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상당 부분이 지금 전기 전자 쪽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의 반도체 세공제 혜택이 나온 이후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계속 붙어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쪽들도 외국인들 전기전자 대형주 매수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게 일단 오늘 시장의 초반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530억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쪽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크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프로그램 매매 정도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도 프로그램 매매 쪽에서 금융투자가 150억가량의 차익 매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쪽에서 변동성을 일으켜서 아주 단기적인 매매만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비차익 매수 거래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1,140억의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 거래가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투신, 은행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코스피는 여전히 그동안 며칠 동안 왔었던 전기전자 중심의 대형주 매수세가 밑바탕이 돼서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매수하는 종목들은 있어요. 화학업종 130억가량 매수가 들어왔고요. 유통업도 일부 50억, 소량이긴 하지만 여전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수급으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될 것 같고요. 금융업 쪽에 대해서도 매수세가 좀 강합니다. 지금 금융업에 대해서 외국인이 230억, 기관도 60억가량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들만 3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최근에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 쪽에서 결정을 했던 부분들과 더불어서 행동주의죠. 얼라이언스 파트너스에서 일단은 은행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한지주가 가장 먼저 받아들이면서 수렴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다른 은행주, 아직까지 반응이 없는 은행주들에 대해서는 얼라이언스 쪽에서 일단은 표심 대결로 좀 행동주의에 더 나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가 요 며칠간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5일 동안 19%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서비스업도 오늘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300억, 기관 쪽으로 100억 매수하면서 전기전자 뒤쪽으로는 가장 강한 업종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업종들이 올라가죠. 아무래도 전기전자 쪽에서는 삼성전자 지금 2% 가까이 상승 중이고요. 하이닉스도 1%가 올라가는데 서비스 업종에 속해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지금 네이버가 4% 가까이, 그리고 카카오도 3%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말씀드리는 시장의 유동성이 없다가 아니라는 거죠. 시장의 유동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게 위험자산 쪽에서 안전자산으로 머니 무브를 해 있을 뿐이지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건 연준의 피벗이에요. 근데 연준은 피벗 안 한다라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텐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가파른 금리의 상승은 일단은 꺾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75bp씩 하면서 올렸던 자이언트 스텝을 뒤로 하고 50bp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기준 점도표 상으로는 한 0.75 정도 최대 올라갈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그걸 한 번에 올리지는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물가, CPI 지수와 PCE가 꺾여가는 과정에서 연준이 그토록 자신했었던 노동 쪽도 살짝 꺾이고 있네 라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강력하게 금리를 계속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는 시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관점 때문에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갔었던 자금들이 다시 머니 무브해서 시장으로 돌아오기만 해도 이런 강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필요한 건 신규 유동성이 아닙니다. 유동성이 안전자산으로 가 있는데 그걸 얼만큼 다시 위험자산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각 개별 종목 섹터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경기 침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연준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상위 종목들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삼성바이오로 지수도 1.4%, LG화학이 2.5%의 상승 보여주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도 그 정도 올라가네요. 2.7% 정도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 이제 좀 물량들이 우리 사주 조합 쪽에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분들이 만약에 물량을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인 겁니다. 개인들 매도하면 누가 사가겠죠? 외국인과 기관이 사가겠죠. 그래서 걱정할 물량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 사정에 의해서 조금 더 먼 미래를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당장 돈이 급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LG에너지솔루션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전혀 직원으로서도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좀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삼성 SDI가 2% 정도 오르고요. 현대차도 오늘 올라가네요. 1.6%. 하지만 여전히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최소형주로는 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보조금 혜택을 동등하게 받는 수준이 돼야지만 이 종목들을 볼 텐데 거의 그럴 가능성은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는 기아도 1.5% 상승을 하고 있고요. LG전자가 좀 강하게 올라갑니다. 지금 4% 가까이 올라갔는데 최근에 CES 2023이 열리고 있죠. 그쪽에서 화두가 되는 주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LG전자도 그런 쪽들 굉장히 관련되어서 깊게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전장 쪽의 매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안 됐었던 사업들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들 접으면서 조금은 기업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5% 넘게 오르죠. 카카오페이는 8%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유동성은 있는데 그게 위험 자산으로 올까 말까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물가 자체가 연준이 잡으려는 목표치까지는 아직 멀긴 했어요. 2%이기 때문에 멀었지만 그래도 물가 자체가 꺾인다라는 건 팩트로 보시고 너무 위험자산에 대해서 이제는 멀리해야 될 시간은 지났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NC소프트도 3%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죠. 이제는 게임이 좀 기본으로 돌아갔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면서 정말로 대단한 IP였던 리니지라는 IP의 가치를 외국인들이 다시 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도 3.6% 상승 중입니다.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지금 리오프닝 효과 이런 쪽들인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은 글쎄요. 지금의 탄력은 좀 수급적인 요인들이 강하게 만든다라고 보이고요. 중국에서 빠지는 매출을 과연 이런 북미라던가 유럽, 일본 이런 쪽들이 한 번에 대체 가능할 수 있겠느냐 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 수급으로 따라 들어가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수급이 빠질 때는 그만큼 가파르게 떨어질 수도 있는 분야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 오늘도 5% 이상 상승하죠. BTS의 공백을 뉴진스가 정말로 잘 메꿔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FNF도 3%.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총 상위 종목들 다 올라가고요. 그리고 유통이라던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코스피에서는 좋다라고 요약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SM 이런 쪽들, 휴재, 고영, 기어유, 안내 이런 쪽이 지금 4%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여전히 지금 수급 상황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가 더 좋긴 하지만 일단 위험 자산 쪽으로의 머니 무브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새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절대 지금 주식을 사야 돼서는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건 지수를 보고 얘기할 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펀드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펀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 섹터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런 섹터의 탑픽 종목들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좀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아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승세 계속 유지하고 있고 코스피는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런 시장과 더불어서 오늘은 전략을 먼저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이 일단 그 양지수 자체가 이제 하락보다는 좀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바닥 시그널이 나타난 이후에 특히나 이제 대형주 쪽에서의 순환매로서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연초부터 밸류가 낮고 수급이 빈집인 섹터들의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건설, 은행주 쪽인데요. 반도체와 건설 같은 경우는 좀 경기 민감주인데 이것이 좀 먼저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오늘은 아무래도 시가총액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반도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반도체 접근을 말씀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이 아무도 안 보던 반도체 쪽에서의 반등이 나타나오는 부분이 이유 없는 상승이 아니라 그냥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는 좀 업황이 턴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바닥인 부분을 먼저 반영을 하고 있는 주가라고 보여져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지난주 1월 4일 수요일에 SK하이닉스가 5일선과 21선 이평선을 동시에 돌파하는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거래량까지 동반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대형주 쪽으로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것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유는 그날 이제 시티 증권 쪽에서의 리포트 때문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악화되면서 한 템포 빠른 항복 선언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감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에 반도체의 겨울을 빨리 끝낼 수 있고 봄이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올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요일 날에는 4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죠. 잠정 실적 상당히 시장 컨센을 크게 상회하는 우려스러운 업황을 보여줬는데요.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이 가시화되었다면 반도체 섹터의 반등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반등이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역사적 그 PBR 밸류 하단부에서 나왔다라는 점에 저는 주목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수요일에 상승한 이유는 뚜렷하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이제 CT 같은 곳에서의 삼성전자 올해 캐펙스 투자 줄일 거고 1분기 디비덴드 가격도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재고떨이로 밀어낼 것이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것은 주가를 움직이는데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수급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반도체를 비워놓은 기관이나 외국계 매니저들한테는 이 반도체 포트를 비워놨었는데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가능성만으로도 포트를 채워야 하는 시도가 빠르게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의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8%에서 15%로 상향 조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블룸버그 통해서 또 중국이 반도체 굵기 진행했던 부분을 보조금 좀 중단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예 끝나진 않겠지만 조금 속도가 한번 느려질 수 있는 것은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는 반차 수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모건 스탠리가 이제 과거로부터 좀 그 반도체의 의미 있는 변곡점에서 리포트를 쓰는데 2021년 8월에 겨울이 오고 있다, 윈터 이즈 커밍이다라는 반도체에 대한 경고를 보낸 이후에 톤을 다운시켰었는데 작년 10월부터 톤이 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 목요일에 피봇이라는 긍정적인 톤업을 하는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 아마도 여러 이제 증권사 쪽에서 반도체 바닥론이 나오면서 이것을 이제 그 기관 쪽에서 상승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외국인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게 바로 EPS 추정치의 변화인데요. 1년 내내 단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한 SK하이닉스의 EPS 추정치가 처음으로 바닥에서 반등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그 시청자분들 가장 큰 고민이 지금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것인가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밸류적으로도 수급적으로도 분할 매수 접근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의 시그널들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 2분기까지 바닥을 보여준다면 주가는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지금 반영을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반도체가 움직이면 무조건 따라붙어야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담아간다면 다른 섹터들이 좀 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트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반도체는 빼놓을 수는 없는 앞으로 좀 섹터이지 않을까 싶고요. 과거에 반도체 지수가 한 해에 30% 이상 하락을 한 적이 한 최근에 2번 정도 있었어요. 2022년도, 2028년도였는데 그 다음에는 사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큰 폭의 하락은 올해 큰 폭의 상승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도 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적으로 가격 접근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87,200원에 좀 강한 저항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7,200원을 힘있게 돌파하는지 여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이것을 돌파한다면 당분간은 추세적인 상승에 무게를 실을 수 있고 이 구간을 거래량을 실어서 강한 양봉으로 힘있게 돌파한다면 다음 저항선인 83,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초부터 상승세를 보여줬던 이 반도체와 관련돼서 자세하게 전략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좋은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 과장님 저희가 늘 수급적으로 종목을 체크해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수급 보시면은 건설 섹터를 거의 전 기관에서 바스켓으로 매수했습니다. 특히나 GS건설과 현대건설 두 대형 건설사 매수를 했는데 둔촌주공의 정당 계약 기간 중에서 어쨌든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완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건설업 반등의 트리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부가 PF 부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속도감 있게 의미 있는 정책을 내놓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종목 차트 보시면은 대부분 다 바닥에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급이 집중되는
그 종목 하나 정도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뭐 PF 부실이라든지 금리 인상,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악조건을 주가에 이미 선 반영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동산 업황의 부진이 심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가 강하게 나왔다라는 점은 이 업종이나 섹터 자체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S건설과 대우건설, 그다음에 현대건설 정도가 주택 업황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는 자분기 실적이 예상치 하회하는 1,400억 하회하는 1,200억이나 1,3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어차피 이런 것까지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오를 때 건설 같은 경우는 따라가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총 아마 조금 더 조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GS건설 같은 경우는 2조 아래대에서 한번 좀 관심을 점차 좀 가져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올해 주도 섹터로 지금 등극하려고 하는 쪽이 이제 AI 챗봇 쪽과 로봇 쪽인데요. 그쪽도 지금 수급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종목 쪽으로 뭐 챗봇 같은 경우는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록스라든지 아니면 로봇은 뭐 대장주가 이제 네오모 로보틱스인데요. 좀 덜 오른 쪽은 제우스나 두산 쪽, SPD 쪽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적으로 특징적인 종목까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장 상승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장까지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는 마음 담아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